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보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보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뜬금의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간결하게 해주시고 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지각들을 하나하나 요걸 아주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는 점. 네. 우리가 또 지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대장동 의혹 수사 확대입니다.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관련자 사무실 곳곳 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예. 11시간이면 정말 구석구석을 다 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대유 자산관리가 있는 사무실 그 건물이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까지 웅성웅성거리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저 수사관들이 이제 차 네. 끌고 와가지고 막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또 이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또 사무실 또 성남 도시개발 기획본부장실 그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자택까지도 철저하게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했던 사람. 네, 전 기획본부장이고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하여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다 지금은 이제 나온 상태인데. 그런데 그 어제 유동규 씨가 집에 압수수색 당하다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어리둥절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기 직전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휴대폰을 바깥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데. 예, 그래서 집안에 휴대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수색을 하던 수사진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던졌다. 아, 그러니까 압수수색 팀이 들어오기 전에 던졌다. 창밖으로 던졌다. 네, 그러면 집이 어디 높은 아파트 아닙니까? 약간 그러면? 상가가 있는 주택이랍니다. 그래요? 상가 있는 주택인데 그럼 한 3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던져진 휴대폰이 뭐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거나 그럴 텐데 없더라는 겁니다. 호호. 예. 어디 갔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나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래요. 네. 증거 인멸이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집에 압수수색 수사진이 들이닥쳤는데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더랍니다. 유동규 씨가. 네네. 그것도 참 특이한 것이 보통은 압수수색을 당한다 그러면 빨리 나가서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통은 반응을 또는 약간 급에 질린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아주 태연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아는 사람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다. 몸이 아파서 그랬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동규 씨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이 네. 그런 해명을 했다. 네. 예. 뭐 이해가 언뜻 안 갑니다만은 최 교수님 예. 이 의혹 관련해서 정영학이라는 회계사 예.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 회계사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휴대폰 녹음된 거 예. 그거 파일을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취록을 제출한 거죠. 일단 그 녹취록 내용 하기 전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특화 전문 회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특화된 회계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초과 수익 민간 사업자 배당을 설계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한테 들어갈 퍼센테이지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설계한 당사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본인이 5,500만 원 투자해서 이 대장동 사업에서 644억 원을 챙겼어요.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얼마요? 644억 원. 5,500 투자해서. 참 오징어 게임 드라마 예. 보다가 예. 456억 하면 큰 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456억은 돈 같지도 않아요.
지금 얘기는 들린 거고 뭐 몇천억, 600억 얘기하는 그렇게 거.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핵심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벌어가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인물인데 그렇죠. 녹취록 내용은 뭐예요? 녹취록은- 검찰에 제출했다. 예, 검찰에 제출했는데 19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 사람이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실제 네. 소유주를 알리고 있는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과 또 사업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로 따르면 유동주인가요? 유동규 그분과의 녹취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2년간에 걸쳐서 통화했던 내역들을 다 녹음해놨고 그걸 녹취록으로 풀어서 19개 분량의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김만배 씨하고 이분하고 이 회계사하고 약간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가 약간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녹취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 네. 언론의 추측이고요. 아직까지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언론의 보도는 이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 씨 통화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과 사업 관련해 통화했던 내용들의 녹취록을 19개를 갖고 있었고 그걸 풀어서 검찰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추측입니다만 예. 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배신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일부에서- 틀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본인이 모든 걸 뒤집어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 자진 신고한 거 차단하려- 아니냐 예, 아마 이런 그런 것도 얘기가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대장동 게임 같아요. 네.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네. 드라마 이상이죠. 그리고 배 수장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에서는 그걸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여론은 또 이 특검 국조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기운다면서요? 국민 여론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검사 수사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 쪽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했는데요.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다음 중 어떤 수사 방식이 국민들의 의혹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특검 수사 44.4%, 44. 국정조사 16.2%로 나타나서 특검이나 국정을 해야 된다가 60%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수사를 맡기자 이 여론은 그러면 나머지입니까? 나머지는 이 검찰 수사 13.6%, 오. 경찰 수사 8.6%니까요. 검경 수사와 비교를 해보면 특검이나 국정 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여론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그 최 교수님 말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특검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네.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밝힌 내용은 이거예요. 본인이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이라고 하는 정보지 내용을 봤다. 요즘 그런 보도 많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50억 클럽 그렇습니다. 누구냐 뭐 근데 이래가지고. 문제는 이 정보지라는 게 사설 정보지거든요. 소위 찌라시라는 거 그렇게 아니겠어요? 불려지는 거죠. 이제 본인이 그걸 봤다는 거고요. 그중에 4명이 포함된 명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엊그제 이제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곽상도 말고 더 있다 몇 명. 근데 이거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그러면 다 밝혀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분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고 이재명 지사와 친분 있는 인사도 있다라고 본인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설 정보지라는 점, 이거 사설 정보지라는 건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사람의 명단은 대부분 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과 연관된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먼저 나왔던 전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모르겠고.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뭐 대치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서로 막말을 주고받아가지고 또 화제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
파직하도록 하겠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봉고 파직에 대해서 봉고 파직은 기본입니다. 네. 저기 남극 지점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 안치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 봉고 파직은 파면 위리 안치는 유배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죠? 그랬죠. 이재명 후보의 입이 험한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험하다.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 네.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가면을 찢어버리면 변학도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봉고 파직이 오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봉고 파직이 뭐 봉고차 태워갖고 귀양 보낸다 뭐 이런 이건 아니죠 전혀. 네네. 봉고 파직이라는 게 암행어사 박문수가 출두했을 때 네. 예? 변사또를 사또에서 퇴위시키고 곡간문을 닫아라. 그래서 봉고 파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사 박문수 한번 목소리 들어볼게요. 어사 박문수의 이름으로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봉고파직하노라. 여봐라. 예. 황정 이름을 꽁꽁 묶어서 한양으로 압송토록 하라. 예. 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어사 박문수. 예, 대단하네요. 그죠? 봉고 파직하라. 근데 여기 어사 박문수 역을 하는 개그맨이 네. 딱 보니까 저 배종찬 소장하고 얼굴이 똑같더라니까. 제가 그거 해야 돼요. 어사 박문수 할 네네. 거예요. 예. 곧 그 MBC 드라마 출연 제의가 오겠죠. 알겠어요. 유일이안치라는 거는 그 유명한 조선시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해군이 왜 자기 그 영창대군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 이 울타리 안에다 가둬놓고 집에. 자 오늘 봉고 파직이 중요한 거죠, 배 수장님. 중요합니다. 밑줄 네. 몇 개 쳐요? 밑줄 19개입니다. 왜요? 봉 1, 고 9, 19입니다. 알았어요. 네. 자, 최 교수님. 근데 이 네. 대장동 의혹에 또 MB 정부가 소환이 되는데 어떤 네. 내용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 그 전에 원래 그 전부터 이게 그 대장동 관련된 개발에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LH가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LH가 공공 개발하려고 했던 걸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LH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LH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지송 LH 사장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공공개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LH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이 되고 민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한참 개발을 하다가 그 당시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 되는 사람이 돈을 바꿔서 국토위에서 그러니까 국회 국토위에서 이걸 민간이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하게 해줘서 결국은 민간으로 넘어가게 해줘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네. 구속이 됐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으로 뭐 예. 1,000억인가 예. 특혜를 보고 남모 왔던 남모 변호사. 변호사도 네, 네.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럼 무혐의 처리됐죠. 그 물론 남모 변호사는 무죄가 됐어요. 근데 동생은 처벌을 받았어요. 뭐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이사가 이제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공공개발로 시장 죄송합니다.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공공개발로 돌린 거예요.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성남시 의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니까 훨씬 수가 많았던 건 뭐냐면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걸 공공개발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공개발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금이 있어야 개발할 거 아닙니까? 성남시에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 디폴트 상태였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인수했을 당시에는 망해가지고 성남시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건 행안부나 이게 아니면 먼저 시장이 이대엽 시장이라는 시장이죠. 분이었다며.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다 그 예산 다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파산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안 해줘요. 두 번째 경기도에서 지방채 발행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또 그 행안부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는요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공개발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LH도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취약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성남시 의회에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네. 한 거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민과 그다음에 관이 함께하는 반반씩. 반반씩.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네. 내 최고의 치적이었다. 성남시정 시절에. 네. 그런데 그 만들 때도 사실 반대를 해가지고 몇 번의 시의회에서 반발해서 못 만들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이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예. 이 공관이 그래도 50을 개입을 했으니까 그나마 예. 5,500억을 가져온 거지. 가져왔다. 안 그랬으면 100% 민의했으면 1조가 넘는 돈을 다 다 가져갔을 가져간 것이다. 거죠. 그러니까 하천대유가 더 많은 잔치를 했겠죠. 돈 잔치를. 그러면서 이 시의회 회의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시의원이 한 말이면 이 시장을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을 향해서 LH도 포기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3천억이라는 개발 이익은 어떤 근거로 추산한 것인지 초기 인력 15명이 경험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가 넘는 대형 사업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에 이 시장이 했던 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에는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영 개발하자고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다 밖에. 그 당시에 데모를 했었어요. 왜 이걸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밖에서. 민간 개발하자. 네, 민간 사업자들이 와서 데모를 했거든요. 민간 개발하자. 성남시청 주변에 와서 그렇습니다. 데모했나 보죠. 예.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왜 개인한테 또 특정 기업한테 줘야 되느냐.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은 못하지만 앞서 판교 개발할 때는 왜 승인했냐. 판교 개발과 대장동 개발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할 때는 민관이 함께 정리가 개발해서 좀 일정 잘 가져오고 되는 것 있었다. 같아요. 아니 이거 뭐 논문 쓰셨어요? 신방과 교수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근데 조금 긴 게 좀 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배 소장님 대선 판세입니다. 어때요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떨까 궁금하시잖아요.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요? 네. 4개 조사기관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 29%, 윤석열 후보 17%, 이거 차이가 많아요. 홍준표 후보 14%, 이낙연 후보 9%로 네. 나타났습니다. 29, 17, 14, 9 이렇게 네. 된다. 조사 결과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별로 타격을 주지 못한 결과로 정체인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로 오히 나타났고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정체다. 네. 그리고 이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는 조금 다른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ARS 조사가 됐든 또는 오늘 소개해드린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가 됐든 이재명 후보는 큰 타격은 없는 결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 ARS 조사는 어떻게 됐는데요? ARS 조사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개요를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입이 아프시다 이런 얘기죠. 네. 하루에 이런 얘기 몇 군데 가서 하세요? 하루에 뭐 한 조사해요. 한 20, 정말 입 아프시겠어요. 20, 30분 하는 것 같아요. 자, 최 교수님. 예. 지금 이 결과 여론조사 예.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이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의혹이 많이 나왔고 이재명 지사가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나왔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잖아요. 50억 그렇죠. 받았다. 또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국민의힘 전신에 있던 분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 유권자들 볼 때는 이게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관련된 사람 이름이 나왔다면 이제 문제가 됐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름을 보고 또 실제 돈을 받은 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다는 게 또 분란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윤 후보가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질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토론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 청약 통장 문제도 그렇죠. 김여정 발언에 대해서 언제 얘기했냐 그런 얘기했죠. 그다음에 잡기 501호 관련해서 얘기했죠. 이런 실언들 즉 준비되지 않은 대선 후보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또 반대 얘기 논리를 좀 피긴 펴겠죠. 네, 그러겠죠. 자, 그리고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는 어때요? 지금 예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0날이니까 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지나면은 일요일 날 10일 그렇죠. 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2차 결선 투표는 하게 된다면 14일, 15일쯤인데 그렇죠. 그쯤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10월 10일 날 그냥 이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결선까지 또 갈 것 같은지. 지금의 상황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변동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은 대세론이 어느 정도 굳혀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좀 결선 가기는 경우가 좀 희박할 수 있다. 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슈성과 기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성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이라면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남아 있는 게 이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2차 경선인단 투표 또 서울 지역인데 그렇게 여론이 지금 뭐 요동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대로 간다면은 결선 투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홍준표 후보가 무야홍, 돌도롱, 홍 1점 이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선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물어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확 하고 선택을 해주니까 돌돌홍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민의힘, 국힘 홍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한 2614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웃음소리가 너무 유쾌해요.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배 소장은 오늘 안 웃었나요? 지금 다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남북 연락선 복원입니다. 예,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연락선 복원을 언급했어요. 네, 훈훈한 메시지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다음 달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달이래야 뭐 내일 아닙니까? 내일. 그렇죠? 네, 이렇게 내일 또 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배 소장 이렇게 또 재분석을 물먹이시군요. 아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물 먹어 땅? 다음 팩트로 달이 물을 먹여서 내일이다 팩트로. 이런 얘기지. 예. 끝입니다. 왜 삐치셨어요? 삐치셨어요? 아니요. 사탕 하나 드릴까? 근데 요즘에 왜 사탕이 없어요? 요 몇 개 안 남아서 아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자, 최 교수님 미사일 발사와 연락선 복원 대체 우리가 볼 때는 미사일 발사 도발도 했다가 또 예. 복원 통신선 복원도 하부 갔다 이러게 이 진심이 뭘까요? 제가 볼 때 진심은요 복원선이에요. 강원 양면 전략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이제 그 복원선 복원하겠다 10월부터 얘기해놓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해요. 미 바이든 군사 위협 적대시 정책 수립 더 교활해졌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미국 설득해서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해서 제재 좀 풀어달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는 양쪽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는 결국 미국을 향해서 결국 시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예. 김정은 위원장 취재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아닙니다. 분석은? 제 개인 분석입니다. 개인 분석이 김정은과 연락이 안 돼요. 희망사항이다 이거죠? 아니 분석 희망사항 이거 분석이고요. 분석? 예. 타당한 전화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끝나고. 왜 이러세요? 해병대 대위 출신은 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군사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군사 거예요. 전문가라기보다는 적당히 하세요. 정훈 전문가 아니세요? 네. 자, 그러면 남북 관계 복원 이제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한 정전 선언 얘기 나온 뒤에 계속 화해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대해서 그 말은 결국 관심 있다, 대화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두고 같습니다. 봐야 돼. 또 복원 시켰다가 또 어느새 또 딱 끊어버릴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요. 있죠. 그러니까 네.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희망을 갖고 남북 관계를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드립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